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위원장이 제주도의 외압으로 물러났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제주도의 편파 행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위원회에 대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사퇴한 고재량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위원장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단체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제주도가 특정 개발 정책을 위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역 개발 사업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흔들리면서 이 수많은 성과들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동물 테마파크에 반대하는 선을 1위 주민들도 원희룡 지사가 찬성 측 인사와 만나 람사르 위원장 찍어내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충격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면담 요구는 매번 거부했던 원희룡 도지사는 왜 사업자와 찬성하는 이들과는 이토록 자주 만나는 것일까? 도대체 원희룡 도지사와 사업자는 어떤 관계일까? 제주도민은 정말 궁금하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람사르 위원회를 통째로 바꾸는 운영 규정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운영 규정을 지금의 시점에 만드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죠.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 사안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원희룡 지사가 찬성 측만 면담하는 등 자신들을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조천읍장은 찬성 측에게 불리한 법률 자문 결과를 숨겼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기로 해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양식장 주변 해안에는 양식장에서 흘러나온 배출수를 정화하기 위해 침전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배출수와 이물질만 있어야 할 침전조에 살아있는 넙치와 죽은 넙치까지 마구 뒤섞인 채 방치되고 있어서 주변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양식장에서 찌꺼기와 함께 나온 배출수가 직접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침전조입니다. 찌꺼기는 가라앉고 배출수만 바다로 흐르도록 하는 일종의 정화 장치인데 바닥에는 찌꺼기뿐 아니라 넙치도 눈에 띕니다. 상처를 입은 채 움직이지 않거나 하얀 배를 드러내고 죽은 넙치도 곳곳에 보입니다. 양식장 배출수와 함께 흘러나온 광어들은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악취에 넙치 사체 썩는 냄새까지 더해져 일대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연에도 안 좋지만 보는 사람도 냄새가 심하니까 미리 걸러가지고 못하게끔. 양식장 측은 양식장 수조를 청소하다 보면 배출수와 함께 넙치 일부가 관일통의 침전조로 빠져나가버려 일일이 막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배전을 청소한다고 이제 스탠드 빼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은 회사 같은 거 하나씩 나가고 또 살아있는 게 하나씩 나가고 막. 병든 넙치나 죽은 넙치는 반드시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하지만 20곳이 넘는 양식장 배출수가 침전조 한 곳으로 모이도록 돼 있다 보니 넙치가 빠져나온 양식장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침전조로 나오기 전에 이제 중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완돼야 되는데 방류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빠져나온 넙치가 모인 침전조가 엉뚱하게 낚시 명소로 소문이 난 겁니다. 병들거나 부패해 먹으면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넙치들이라 침전조에서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 등에는 넙치를 쉽게 낚을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 제주 낚시 치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낚시 금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우리가 못하고 여기서. 제주시는 양식장 침전조 관리와 낚시 금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식장들의 배출수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긴 장마에 제주 지역 농작물 병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지감귤은 작년보다 6.5% 증가한 전체의 10.6%의 궤양병이 발생했고 잿빛 곰팡이병에 따른 외관 품질 저하와 일부 저지대 과원은 침수 피해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잦은 비로 더덕 재배지 20헥타르에 전무니병과 녹병이 발생했고 일부 노지 수박밭에도 역병과 탄저병이 나타나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 114조 원에 지방비와 민간 자본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 열린 정부 뉴딜 계획에 따른 긴급 현안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지역 실정에 맞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뉴딜 정책과 관련해 우선 2,930억 원 규모의 드론 허브와 에너지 자치 등 4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 기조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이달 말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해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름만 갖다 붙이는 마구잡이식 사업은 지양하고 알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도의원들은 주문했습니다. 한국형 뉴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과연 있는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국에서 좋은 계획들을 올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에 뉴딜 때 붙이고 했던 이런 관행들 버려야 되거든요. 제주도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동의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사회에 파급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7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 지역화폐. 모바일과 카드형으로만 발행하면 고령층이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지방 업체가 운영을 대행할 경우 도외로 자금이 유출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국을 규모로 하고 있는 은행에 만약 갔다 그러면은 우리의 돈이 전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들은 또 제주 근해의 저염분수 유입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의 신도시급 주거지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던 김영리 구좌 종합운동장 인근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인근 도유지를 더해 23만 제곱미터로 늘려 문화와 체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급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7만 제곱미터와 단독주택 1만 제곱미터, 공원 녹지 15,000제곱미터 등으로 조성되며 LH와 제주도 개발공사가 344억 원을 투입합니다. 자치경찰기관과 국가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됐던 제주자치경찰단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관광지 치안 서비스와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밀착형 치안을 담당했던 제주자치경찰단. 하지만 정부 경찰개혁안 발표에 따라 국가경찰로 일원화됩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로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는 별도의 특별조치를 마련해 자치경찰을 존치하는 방향도 논의됐지만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해 자치경찰 조직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들어서 이렇게 된다. 얘기만 무서울 뿐이지 우리가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거기가 제일 안타까워요.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 구성원 150여 명은 국가경찰 소속이 되고
제주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보와 보안, 외사 등 국가사무는 국가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이 맡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경찰 한 지붕 아래 국가와 수사, 자치경찰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체계가 되는 겁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법안에 담긴 내용을 파악해 정부 방안과 법 개정 취지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은 자치경찰의 경우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에 흡수된 자치경찰의 업무와 인사는 사실상 권한이 막강해진 국가경찰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 자체가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발의된 법안이 오는 11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 지붕 세 가족 체계의 경찰이 출범하게 되는데 자치와 국가경찰의 일원화가 새로운 경찰개혁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신임 제주지방경찰청장에 김원준 경찰청 외사국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원준 신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청 홍보 담당관과 강원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김병구 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치안 정감으로 승진해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전남에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 줄고 있는 어촌은 인력난으로 어업 기반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전남의 어가 인구는 5만 4천여 명, 10년 만에 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줄어드는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량 늘었습니다. 청년층이 줄다 보니 인력난으로 어업 기반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 이제 젊은 사람들 와서 이제 애들 낳고 그래야 이제 그런 사람들 대부분 없으니 아예 안 늘어오니까. 어촌의 고령화 문제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어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 농가 인구의 5.2% 수준에 불과한 상황. 특히 어촌의 소멸 위험 지수는 이미 위험 단계로 접어들어 농촌보다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촌을 포함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할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든 그 결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든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 사라지는 전남의 어촌. 당장의 성과가 아닌 소멸 위기에 대응할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외출할 땐 우산을 챙겨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요. 시설물 안전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무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가 29도, 남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2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른 공항에도 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흐리겠고요. 30도를 넘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23살 조모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조 씨는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장성철 신임 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의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제주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도의회 의석수도 적어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도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4.3 특별법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당내 의견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제주 지역 전공의와 의사들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해 오는 7일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내고 성명에는 제주대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84명 가운데 72명도 서명했습니다. 또 동네 의원 400곳과 종합병원 의사 1,300명이 소속된 제주도 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주재회의에 참여해 파업 기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2019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졸업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위복을 대여하고 졸업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